안녕하세요. 이은경 간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Cardiovascular Clinical Assessment. 자, 어세스먼트 지난번에는 어떤 중환자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사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죠. 오늘은 심장 쪽에 또 특화돼서 또 제가 또 심장 부분을 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 이제 강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서대로 사실 인계를 줘요. 인계 줄 때도. 뭐 미국에서도 뉴로부터 해서 뉴로 뭐 alert oriented 뭐 times 3 뭐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카디오바스큘러 쪽은 뭐 CV라고 표현해서 이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이 환자는 어떤 질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인계를 주거든요. 지난번에는 강의가 좀 너무 길었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사정할 때도 인계 주는 순서대로 하지만 환자의 질병에 맞춰서 더 포커스 맞춰서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다. 그러면 심장 쪽에 포커스 맞춰서 이제 인계를 주도록 하는 게 이제 좋은 이제 간호사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카디오 쪽으로 해서 더 집중적으로 신체 사정을 해볼 텐데요. 심혈관계 신체 사정을 먼저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병력과 건강 사정, 그 다음으로는 심혈관계의 임상적 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진단적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처음으로 Cardiovascular Assessment. 자, 심혈관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 지난번에 알아봤던 뭐 바이탈 사인, 뭐 블러드 프레셔랑 하트 레이트하고 심음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더 알아봐야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크게 subjective data, 주관적인 데이터와 objective data,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로 두 가지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risk factor예요. risk factor. 자, 리스크 팩터는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느냐, 심장의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뭐 increase serum lipid, 뭐 콜레스테롤인지, 뭐 HDL이 뭐 낮던지, LDL이 높던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hypertension, 고혈압 있는 환자들이 또 심장에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흡연자, 또 sedentary lifestyle.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뭐 사무실에서 앉아서 계속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obesity, 이거는 비만,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그리고 diabetes mellitus, 이거는 당뇨. 요런 이제 성인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또 카디오 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allergy to iodine dye. 이런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두 번째로 알아볼 게 이제 알러지인데, 이 아이오다인에 있는 그 다이의 알러지가 왜 중요한지, 요 이제 심장 검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통 이 아이오다인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알러지가 있으면 조금 이제 검사하는데 조금 문제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family disorder. 이거는 뭐 가족력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또 respiratory 쪽이나 GI 프로블럼이 있는지, 아니면 키드니 쪽으로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폐 쪽으로 아스마나 뭐 이런 질병이 있는지, cardiovascular disease가 있는지, sleep apnea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사정해 주게 돼요. 그 다음에 constipation. 이거는 뭐냐? 뭐 심장 하는데 constipation, 변비를 왜 알아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힘을 이렇게 화장실에서 주다가 또 심장에 또 무리가 가가지고 또 하트어택 오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발살발 매뉴버라고 해가지고 힘을 딱 주면은 그 미주신경? 그게 이제 자극을 해서 하트에 이제 무리를 주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꼭 컨스티페이션 있는 환자에게는 꼭 완화제를 같이 이제 처방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 요것도 이제 사정을 할 때 혹시 변비가 있으시냐 뭐 이런 거를 알려주면 이제 의사들한테 이 환자 변비 있으니까 완화제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센스 있는 이제 간호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exercise intolerance. 이것도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인데 일단은 뭐 운동하는 게 톨러런스 한지,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 막 숨이 찬지, 아니면은 계단도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숨이 찬지, 뭐 이런 것들을 사정할 수 있어요. Sexual problems. 여기서는 이제 뭐 바이아그라, 왜 이런 게 또 여기 이 강의에 또 여기 떡하니 들어가 있나 좀 의아하실 텐데, 이 바이아그라가 그 NTG,
글라이세린인가? 그 약을 설화로 투여하는 그 강심제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투여할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하트레이트 늘어질 수도 있고 심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이 어떤 약을 복용하세요? 뭐 바이아그라 이런 거 복용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복용하고 계세요? 이런 거를 꼭 물어봐야 돼요. 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그 피임약도 살짝 이제 영향이 미쳐지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사정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브젝티브 데이터를 보셨고요. 오브젝티브 어세스먼트는 어떻게 하냐? 객관적으로 딱 보이는 거. 눈으로 이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객관적인 이제 자료들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정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서브젝티브 어세스먼트는 보면 다 이제 변경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뭐 흡연을 했다가 담배를 끊을 수도 있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살을 뺄 수가 있고 아니면 무슨 뭐 당뇨였는데 당 조절을 잘 할 수 있고 아니면 운동을 안 해서 운동을 하면서 살을 뺄 수 있고 다 이제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 팩터를 이제 조사하시면서 환자분 이렇게 앞으로 하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객관적인 이제 사정을 할 건데요. 이제 처음으로 봤을 때 이제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블러드 프레셔가 있어요. 블러드 프레셔는 이제 보통 중환자실 오는 환자분들은 다 누워서 오시기 때문에 누워 있는 상태로 이제 혈압을 재지만 보통 이제 가장 좋은 건 누워 있을 때, 앉았을 때, 아니면 서 있을 때 이렇게 다 재보는 게 가장 좋아요. 하고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조금 더 낮게 나온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그 부분도 환자마다 틀리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페리페럴 바스큘러 시스템 이거는 이제 말초 쪽으로 해서 혈관이 어느 정도로 이제 서큘레이션이 되는지를 보는 건데, 자, 심장이 어떤 일을 하나요?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이제 온몸으로 이제 쏴주잖아요. 그럼 전달을 할 때 영양소와 산소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서큘레이션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말초 부위를 사정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인스펙션부터 들어가면 말초 부위에 뭐 약간 뭐 비정상적으로 털이 나 있다든지 아니면 블러드 플로우가 좀 있는지 없는지 그 컬러가 또 청색증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핑키시하게 이제 노말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뭐 부종이 있는지 그리고 JVD가 있는지 JVD는 뭐냐면 Jugular Venous Distension이라고 해서 이게 그 경정맥에 있는 경정맥 비대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또 우심실 부전이나 우심방 뭐 이쪽에 문제 있을 때는 요게 이제 디스텐션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앙와이로 있을 때 스파인 포지션으로 있을 때 이렇게 JVD가 있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워있을 때는 이게 이쪽으로 혈액이 가니까 그럴 수 있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 반드시 30도나 45도 정도 이렇게 시팅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있을 때 여기 이쪽으로 해서 경정맥이 우려이 돼 있다 하면 이 환자는 JVD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하고 베리코스 베인 정맥류가 있는지 비너스 스테이시스 얼서가 있는지 하고 전반적 외형의 외상이나 대칭이나 함몰이 있는지도 시진으로 쭉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팔페이션, 촉진. 자, 촉진은 어떻게 하나? 촉진도 좌우 비대칭인지 대칭인지를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캐필러리 리필은 아까 전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대로 돌아오는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어스큐테이션, 청진. 자, 시진, 청진, 뭐 타진, 촉진 다 사용해서 사정을 해주시면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진은 어떻게 하냐? 물론 캐로티드 아테리의 양쪽에 이쪽도 이제 촉진도 가능하지만 청진도 한번 해보시고 또 어브더맨 이쪽으로 해서 에어타 있는 쪽에 가서 청진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말초 부위가 차가운지 따뜻한지 요거는 이제 촉진인데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초 부위를 또 사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박동수와 리듬을 또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EKG 들어가면 또 저 자세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심장이 뭐 60에서 100 요 범위에 있지 않고 뭐 더 빠르게 뛴다든지 아니면 리듬이 또 앱노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여기서는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경동맥 박동도 이 부분에 어떤 잡음과 진동음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없는 게 정상이죠. 너무 이게 우려이 돼 있어서 이쪽으로 뭐 뜨릴이 느껴진다던가 뭐 경정맥 쪽은 원래 이게
팔페이션이 잘 안 돼요. 그쪽으로 뭐가 느껴진다면 그거는 이제 abnormal이어서 그것도 이제 사정을 해서 차팅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혈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120에 80이 이제 정상 기준이잖아요. 미리미리 HG. 이런 식으로 이제 차팅을 해주지만 이게 또 계속 바뀌어요. 이제 저는 이제 뭐 간호사 생활한 지 지금 오래됐지만 예전에는 130에 90도 정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American Heart Association, 여기 심장협회, 미국 심장협회에서 매년은 아니지만 이제 이게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어요. 2017년도에 나오는 이 가이드라인을 쭉 보시면 120 이하에서 80 이하는 정상으로 보지만 프리하이퍼텐션 120 이상, 125만 돼도 프리하이퍼텐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낮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성인병도 계속 높아지고 이게 125여도 어떤 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성인병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0에서 139, 80에서 89 이것도 약간 프리하이퍼텐션에 속하고 하이퍼텐션에 스테이지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은 140에서 159, 2는 160 이상일 때 여기도 다이아스톨릭이 90에서 99, 여기 위에도 100 이상일 때, 요럴 때는 이제 스테이지 1이다, 스테이지 2다 해서 이제 블러드 프레셔도 이제 다 같이 이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어세스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jugular venous pressure는 어떻게 또 되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jugular venous 디스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과학적이긴 하지만 약간 기계적이지 않은 좀 주먹구구식은 아닌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수동적으로 이 수치들을 쟀는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재지만 한번 그냥 알고 넘어가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대상자를 반드시 눕히고 상체를 각각 30도, 60도, 90도, 여기는 이제 45도까지 나와 있는데 서서히 올려서 이 곧은 자를 흉골각에다가 대고 수직선을 맞춘 다음에 여기를 이제 센치로 재는 거가 이제 그 정맥압의 그 센티미터로 이제 표기를 하거든요. 그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정상은 이제 거의 3이나 4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뭐 저널이나 이런 교과서에 보면 4 이하일 때도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9cm 이상일 때도 어차피 비정상이에요. 너무 적어도 비정상이고 너무 높아도 비정상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경정맥의 최대 박동점을 확인하고 이 지점과 흉골각의 이제 수평적 거리를 이제 측정한 건데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누워 있을 때 이제 내경정맥은 어떻게 팔페이션 아까 못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주글랄 베인을 찾아가서 이 흉골각과 이제 각도를 맞춰서 자를 여기다 대서 그 센티미터로 해서 그거를 이제 재는 건데 일단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고사항으로 요런 게 이때더라. 옛날엔 요렇게도 쟀다. 요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청진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심음을 듣는데 물론 뭐 심장 근처에 아무 데다 대고서 들으면 다 들립니다. 다 들리지만 그래도 어느 부위에 내가 진짜 아나토미를 알고서 이렇게 청진을 하는 것과 그냥 대충 듣는 것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서 청진을 하면 더 잘 들린답니다. 그래서 에올틱, 펄모닉, 트리커스피드, 마이트랄 밸브를 이쪽에서 이제 어느 위치에서 잘 들을 수 있는지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에올틱은 자, right 쪽에 두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잘 들리고요. 또 펄모닉은 왼쪽에 두 번째 잘 들리고 트리커스피드는 삼천판이죠. 삼천판 이쪽에서 잘 들리고 여기 이제 이천판은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미드 클라비안 라인 요렇게 쫙 해주면 요 부분에 대해서 잘 들리죠. 요렇게 아시면 청진할 때도 솔직히 되게 잘 들려요. 한번 집에서 청진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리듬이나 레이트 그리고 엑스트라 하트 사운드가 있는지 아니면 잡음이 있는지 다 사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오브젝티브 어세스먼트의 이제 연속으로 이 흉곽을 볼 수 있죠. 소락스 쪽으로 이제 인스펙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스펙션과 팔페이션을 같이 봤죠. 앵글 오브 루이스 이쪽으로
이쪽이 너무 튀어나와 있나? 아니면 너무 함몰되어 있나? 이쪽도 보시고 auscultatory area는 어디가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청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인지 이쪽 aortic, pulmonic, tricuspid 아니면 mitral valve. 요거는 계속 중요해요. 나중에 이 위치가 나중에 이제 EKG 들어가서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제 보시면은 아 거기는 뭐다 이제 눈 감고도 이제 찾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또 epigastric area는 어떤지 또 PMI, point of maximal impulse 이쪽 거의 끝에죠. 그쪽은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그러면 보통 보면은 이제 왼쪽 니플 아래에 보면은 그 PMI라고 보죠. 그쪽에서도 이제 청진이 가능하니까 또 보시면 되고 percussion도 이제 뭐 보시는데 심장 쪽에서는 이제 percussion을 이제 간호사가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같이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하나 또 넣어 본 거고요. auscultation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S1, 2 normal, S3, 4 abnormal. 아시죠? 이거는 어디가 다치고 요거는 어디가 다치고 2천판과 3천판이 다칠 때가 S1 하고 폐동맥과 대동맥이 다칠 때가 S2. 그래서 S1, S2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심잡음이라는 게 있어요. S3, S4 말고도 뭐뭐라고 하는 심잡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자주 들어보시면 알겠는데 이것도 이제 유튜브 가서 보시면은 심잡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자주 들어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occur while the valve is open. 그러니까 닫혀야 됐을 때 밸브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그 밸브 부분이 협착이 있다든지 요럴 때 이제 뭐뭐가 잘 들리고요. regurgitant 뭐뭐도 어떤 역류가 일어나는 거죠. 닫혀서 이제 피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 판막에 있는 그 이제 판막이 재구실을 못할 때 이제 리거지 역류가 하는 거죠. 역류했을 때 또 나는 어떤 또 음들이 또 잡음에 또 속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청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혈관계 병력과 건강 사정인데요. 심혈관계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게 뭐죠? 심장 환자들 오면은 뭘 호소하죠? 흉통. 체스트 페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뭐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이제 물어봐야죠.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리고 악화 증상과 완화 증상은 어떻게 돼요? 쉬어 있으면은 좀 괜찮으세요? 아니면 움직일 때 더 아프세요? 뭐 물어보셔야 되고. quality and quantity. 요것도 증상의 질과 양은 뭐 어떻게 그 악화 증상과 완화 증상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못 견디게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도 페인 스케일 아시죠? 1부터 10까지 나눠서 페인 스케일이 어떤지 이게 얼굴이 표정이 나와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스마일이고 이거는 진짜 뭐 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엄청 아픈 이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세계 공통이죠. 말이 안 통해도 페인 스케일 어떠냐 해서 그림 갖다 주면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이제 페인이 어떤지 이제 저희가 사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Region and radiation. 그래서 체스트 페인이 왔을 때 방사통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체스트 페인 없어요. 근데 어깨가 아프대요.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아니면 팔이 너무 아프다. 이런 식으로 방사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체스트 페인과 동반할 수도 있고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정해 주셔야 되고 severity.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인 스케일로 해가지고 얼마나 심한가. 내가 이 체스트 페인 때문에 죽겠어요. 뭐 여기가 가슴이 콕콕 찔려서 진짜 뭐 지금 당장 죽겠어요. 이렇게 하든지 뭐 이런 severity를 이제 보셔야 되고 기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체스트 페인이 있는지 사정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쭉 보셔야 될 거는 이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는지 아니면 발과 발목에 부종이 있는지 아니면 이 팔피테이션이 있는지 기침과 객혈이 있는지 야뇨증, 청새증, 간헐적 파행증. 간헐적 파행증은 뭐냐면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 찌릿찌릿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의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를 이제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쭉 사정해 볼 수 있어요. 또 그에 더불어 과거력이 어떤지, 또 현 건강 상태가 어떤지, 현재 또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어떤지, 또 식습관이 어떤지, 운동은 하고 계신지, 또 가족력에 뭐 고혈압이냐, 당뇨냐, 뭐 고콜레스테롤 혈증, 심근경색, 뭐 말초 정맥, 뭐 부정맥,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쭉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회력과 개인력.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군에서도 심장 질환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생활환경, 직업, 대응 양상, 일상생활 등 이런 거. 그 전에도 세덴터리 라이프 스타일, 앉아서만 직업을 이제 하는 사무직인 그런 분들이 또 심혈관계에 또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사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심장의 임상적 검사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피를 뽑아야 되겠죠. 이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심장에서는 이 전해질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CK, CKMB, TN, 트로포닌가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심장이 이제 움직일 때 이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이 심장의 그 이온이 세포 내나 세포 외로 들어가서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전해질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NA는 소디움이고 산염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거고요. 세포 외액의 삼투압 농도 유지와 신경 자극 전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멀 레인지는 135에서 146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포타슘. 야,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심장에서 포타슘은 왜 중요하냐? 세포 내 가장 중요한 원소로 세포가 손상되면 방출되기 때문에 심질환 환자를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5.5, K가 만약에 뭐 6이다. 이거 어레스트 나요. 어레스트. 그래서 이제 보통 3.5에서 5.5. 너무 낮다. 낮을 때도 또 어레스트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K는 항상 들어가야 되는. 어차피 일렉트로를 할 때 다 들어가지만 K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칼슘. 혈액의 응고, 치아와 뭐 뼈의 형성, 세포 내 에너지 형성, 뭐 신경 근육의 흥분도를 담당하고요. 노멀 레인지는 8.5에서 10.3. 그럼 마그네슘은 신경 근육 계통에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하고요. 또 이제 부정맥 환자에게 의미가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노멀 레인지가 있고 너무 적으면 또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혈청 지질 검사, 콜레스테롤, LDL, HDL. 요거는 너무 많이 들어봤죠.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가 어떤지. 또 이거는 low density lipid 레벨이죠. low density lipid. 여가지고 LDL은 어떤 것인지. LDL의 노멀 레인지는 0에서 130.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계 질병 발병의 위험도가 높다고 나오는 거고요. LDL은 뭐예요? 이건 45 이상 되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높으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좋고 낮은 콜레스테롤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운반의 20-30%를 책임지고 있고 죽상경화증을 낮추고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률과 반비례함으로 높은 HDL 수치는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데 기여함.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이 어떤지 자, 콜레스테롤을 보면 요게 가장 좋은 거니까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200 이하가 가장 좋고 또 LDL은 130 이하.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50 이상. 그 트리글라이세라이드 뭐 TG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것도 200 미만으로 돼 있는 게 가장 좋고 아이디얼하니까 그 다음 것들은 이제 보더라인인지 하이인지 요거는 이제 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요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이 CKMB 마이오글로빈 트로포닌이라는 피 검사인데요. 보통 체스트 페인이 있으면 이 검사들은 이제 루틴으로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CK 같은 경우는 발생한 지 6시간에서 8시간 후에 이제 나타나지만 절정은 24시간에서 28시간에 나타난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카디오 환자가 들어와서 선생님 이 환자가 체스트 페인이에요, MI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무조건 피를 뽑고 시간에 맞춰서 4시간이든 6시간에 대해서는 계속 피를 뽑아요. 그럴 때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병원에 왔더니 그냥 피 뽑느라고 더 아프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피 뽑는 사람도 미안하고 또 환자한테도 설명을 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의사도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간호사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이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또 이게 힐링이 되는지, 언제 고비를 넘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 수치를 보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CKMB도 마찬가지로 경색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6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하면 혈청이 나타나기 때문에 24시간 이후면 최고점이죠. 보통 보면 CKMB 프로파일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근경색, MI 환자나 심낭염, 심근염, 그리고 외상의 같은 증상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뭐 남자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백인보다는 흑인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외국 환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말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마이오글로빈, 심근과 골격근에서 발견되고 이게 2시간에서 4시간 내에 감지가 가능해요. 이거는 하고 트로포닌 중요하죠. 트로포닌도 근섬유에서 발견되는 수축성 단백질인데 이것도 증상 발현에서 4시간에서 6시간에서는 상승하지만 10시간에서 24시간 내에 최고가 돼요. 그래서 5일이나 7일 동안 트로포닌은 맨날 조사해요. 맨날 혈액 검사를 하셔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찰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다이아그노스틱 스터디, 진단적 검사에는 뭐가 있는지, 자, 카디오 환자가 오면 어떤 것들이 오더가 나는지 이것도 쭉 훑어보시면 돼요. 물론 체스트 엑스레이 EKG는 당연히 하시겠죠. 그리고 홀터 모니터는 요새는 추세가 이제 많이 안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에코카디오그램하고 트레드밀, 이거는 뛰면서 어떻게 이 환자의 심장이 운동을 하면서 달라지는지 그래프로 해서 이제 하는 거고, TEE는 자, 내시경적으로 어떤 관이 들어가서 여기 이제 트랜듀서가 있어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가 날 때도 있고, 펫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양성자 그 단층 촬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것도 요새는 많이 찍죠. 요거는 이제 어떤 조영제하고 포도당을 맞아가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오더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이 막혔거나 이런 환자들에게는 또 카디오 엔지오그라피, 이런 조영술 오더가 나기도 하죠. 또 CT나 MRI도 잘 많이 찍고 있어요. 그 펫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심장 환자에게도 펫을 많이 찍어요. 옛날에는 이제 암 환자만 찍었는데 요새는 심장에도 많이 찍고, 이거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을 정맥 주사한 후에 실시하는 거고, 암의 여부를 인체 내에 포도당 분포로 정밀 분석을 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떤 포도당을 주입을 하면 이 암세포에 이 포도당이 가서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인대요. 그러면 그 장기에서 활발한 활동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면 이 부분에 암이 있는지 병변이 있는지 요거를 알아낼 수 있는 검사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심장 쪽에 더 깊게 이제 심장에 대한 사정을 알아봤는데요. 자, 심장도 사정할 게 굉장히 많죠. 알고 보면은 뭐 체스트 페인이 있는지, 혈액 검사가 어떤지,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병력이 있는지 이런 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 그 격까지로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 흐르는 것처럼 이제 심장 환자도 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히스토리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서머리에 제가 간략하게 넣었는데 이 부분도 그냥 한 번씩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이 있는지, 체스트 페인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디스미아, 팔피테이션, 이데마, 디즈니스가 있는지 보시고, 페이션트 프로파일,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스트레스가 있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그런 거 보시고, 리스크 팩터,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질환에 있는 사람들이 심장 질환이 많이 걸리는지, 또 패밀리 히스토리, 어떤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또 이 심장 질환에 노출이 많이 되는지, 또 카디악 스터디 앤 인터벤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PTCA나 아니면 카디악 캐스를 했던 분들, 아니면 수술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또 메디컬 히스토리 어떤 약을 쓰시는지 하고 그 용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일단 히스토리를 할 때 전반적으로 다 물어보셔서 심장을 이제 사정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심장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여러분과 살펴보았고요.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